안녕하세요. 한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형 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출형 모의고사 1회 문제 파일 여시고 기본작업 1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1번 문제는 주어진 대로 그냥 입력하는 작업이거든요.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보시고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띄어쓰기 하나만 틀려도 5점이 다 감점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타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기본 작업 1번은 그냥 스킵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 하시다가 시간이 남으면 그때 입력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2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5문항이 나오고요. 각 2점씩 해서 총 10점짜리 작업입니다. 1번 문제는 보시면 우리 제목을 바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1번은 제목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A1부터 지원 영역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 영역은 병합후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궁서체 18에 굵게 지정하고요. 이 핵높이를 30으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범위를 지정해요. A1부터 G1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는 되어 있는데 세로 가운데 맞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로 가운데 맞춤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고요. 글꼴은 동서체를 입력해서 엔터. 크기는 18 선택해도 되고요. 직접 쑤셔서 엔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일행의 높이니까 일행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핵 높이 얘를 30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1번 문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보시면 A3부터 G3 영역은 셀 스타일을 출력, 셀 스타일을 출력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 있어요. 홈 탭에 스타일에 확장을 눌러서 출력,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거든요. 강조색도 있고. 그래서 이 출력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 출력을 선택해 주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이 끝나는 거죠. 자, 3번은 메모 삽입입니다. A1 셀에 여기가 A1 셀이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해 주세요. 백스페이스 바로 내용은 지워주시고 2023년 12월 띄어쓰기 유의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항상 표시되도록 A1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눌러주시면 항상 표시가 되고요. 자동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안에를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소식 들어가면 글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외곽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다양한 게 나오는데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에 체크해 줍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4번 문제 보시면 D4부터 G15까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요. 숫자 앞에 요 아스테리크를 붙이고요.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뒤에 원자를 붙이래요. 이렇게 바꾸라는 소리죠. 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1을 눌러도 되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샷건마 샵샵 0이죠. 이 앞에다가는 쌍따옴표 별 쌍따옴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이 뒤에다가는 쌍따옴표 1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앞에는 별표가 나오고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고요. 뒤에다 원자를 넣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서식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A3부터 G15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홈 탭에 테두리에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이니까 A3부터 G3이죠. A3부터 G3을 선택해서 여기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 있을 거예요. 그쵸? 아래쪽 이중 테두리 선택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택된 부분에 아래쪽으로 이중 테두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점짜리 작업이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요 시험 시간이 40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5분 안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이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세요. A4부터 G18 영역에서 모델명이 S로 시작하는, 자 그러면 왼쪽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주는 함수 레프트 함수가 필요할 거예요. 행 전체에 글꼴 색은 주황이고요. 채우기 색은 자주로 지정해라. 이런 문제죠. 자,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할 때 범위를 선택할 때 고객 코드부터 선택하면 이게 안 되고요. 이 안에 실질적인 레코드라 그러죠. 그래서 A4부터 G18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과 상하 규칙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요. 지금은 세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셀 서식 지정 이걸 선택합니다. 입력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레프트를 써줍니다. 자, 여기 보면 모델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클릭하냐면 모델명, 즉 비사셀. 자, 비사셀을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자, 비사셀을 클릭하고 달러가 두 개 나오죠. 숫자 앞에 달러는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주고 1, 한 자리가, 이게 보시면 여기 한 자리거든요. 이 한 자리가, 왼쪽에서 한 자리가 같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은 글꼴은 주황, 채우기는 자주 외워두세요. 여기 자주 색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수식은 요거 지금 왼쪽에서 한 자리가 S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색깔이 이와 같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죠. 혹시나 실수했으면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들어가서 규칙 편집 누른 다음에 그럼 다시 이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수식을 수정한다든지 서식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계산 문제 5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부서명이 총무부인 직원들의 지급의 합계를 D12셀에 계산하시오.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뒷섬 함수를 쓰시면 돼요. 뒷섬 함수를 한번 여기다 써놨는데 보시면 뒷섬은 표 전체 범위를 먼저 선택하고요. 계산할 필드는 뭐가 되냐면 지급액 이게 필드가 돼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 총무부인 이게 뭐가 돼요?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와 조건 범위만 잘 잡으시면 되죠. 는, 이, 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 전체 범위예요. A2부터 전체 범위 드래그 하고요. 쉼표. 그 다음에 필드를 써야 되는데 필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산할 필드. 지급액을 계산할 거죠? 쉼표. 마지막은 조건이에요. 부서명이 총무부가 요게 조건이라 그랬습니다. 부서명이 조건의 범위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부서명이 총무부인. 바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성별이 여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사원들의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라. 에버리지 ifs로 평균을 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값을 구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 첫째 줄에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래요. 라운드 다운은 나중에 값을 구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다 쓰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ifs네요. ifs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범위 뭐예요? 조건. 그 다음에 또 범위, 그 다음에 조건.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는 에버리지 ifs 뭐의 합계를 구하랍니까? 총점에 대한 평균이죠.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이게 에버리지 레인지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범위 조건, 그렇죠? 범위 조건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성별이 였구나. 여이면서 또 결과가 진표 상태표 승진님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죠. 평균을 구할 범위 조건 89.8 아직 안 끝났죠?
정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다 콤마 자릿수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쓰시면 되거든요. 자릿수는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8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릿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567. 이게 값이면 여기가 소수자일 수 있는 정수분출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1의 단위, 10의 단위, 100의 단위 이렇게 음수를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런 것들은 자릿수를 잘 유념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if와 max min을 사용할 거예요.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요거 지금 가장 많죠. 얘는 최대 판매. 판매량이 가장 적으면 얘는 최소 판매. 나머지는 공백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if부터 봐볼게요. 자, 여기다가 면적 정리라고 할게요. 저는 는 if 만약에 판매량이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값이 1786이거든요. 근데 1786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맥스로 구해줄 거예요. 판매량 전체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얘는 절대 참조해줘야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채우겠을 때 이 빨간 범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세로로 들어간 이 부분은 절대 참조. 이거를 만족하면 쌍따옴표 뭐예요? 최대 판매가 되고요. 또 하나 세야 되죠. 또 if부터. if 만약에 판매량이 이번에 같아요. 가장 작은 값하고. 판매량에 이것도 F4 눌러줘야 되죠. 이러면 최소 판매. 자, 최대 판매도 아니고 최소 판매도 아니면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주면 되고요. if가 2개 나왔으니까 가로 2번 닫아줘서 엔터를 쳐주시면 다음과 같이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공백이 나온 거예요. 드래그 해주시면 최소 판매와 최대 판매가 다음과 같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요. 팀명이 모두 대문자. 자, 여러분들 팀명, 여기 바르셀로나가 팀명이에요. 이건 대문자고요. 감독명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라. 대문자를 구하는 함수 어퍼. 첫 글자만 대문자는 폴어퍼. 요 사이사이에 요 가로 요거를 문자열로 표시해라. 이런 문제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는, 자, 는 한 다음에 대문자네요. 감독명이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팀명이죠. 죄송해요. 팀명이 바르셀로나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쵸? 팀명이 대문자 변환하고 문자를 넣을 거예요.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연결연산자 한 다음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연결연산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 프로퍼 감독명 닫고 H16 갈아 닫고 엔터 이렇게 되죠. 또 요거 문자열로 마무리 해줄게요. 연결연산자 쌍따옴표 바로 문자열로 마무리 해주면 연결 다음과 같이 수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간 기말, 그 다음에 중간 기말의 평균이 필요하네요. 이 점수를 구해서 이 성적표에서 이용해서 만약에 이 점수가 이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최우수가 나와라 이거죠. 일단 우리는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요. 중간 기말에 대한 평균. 자, 여기다가 는 에버리지 중간 기말의 평균 구해봤더니 86.5예요. 그러면 우수죠, 우수. 80부터 89까지는 우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얘는 최우수, 얘는 우수, 얘는 뭐예요? 보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앞에다가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h루거. 지금 우리가 구할 찾을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노력부터 다 선택해 주시고요. F4 눌러줘야 돼요. 콤마. 자, 보통 우수, 요게 두 번째 행이죠. 출력할 두 번째 행. 이때는 유사일치가 돼요. 쉼표하고 유사일치.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이 1번, 평가가 2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2를 써줬고요. 아까 이게
이 점수가 아까 뭐 80 몇 점이었죠? 그렇죠? 그거 유사일치. 만약 86점, 86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사일치로 해줘야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서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할 건데요. 그 다음에 A18셀부터 시작하래요. 그러면 일단 범위를 지정해요. A3부터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자, 삽입에 피벗 탭을 클릭합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 체크해 주시고, 위치는 A18셀이죠. 선택해서 확인하면 다음 같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성별은 행레이블에 성별을 행레이블로 이동해 주시고요. 학과 코드는 열 레이블에 여기 열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고, 값에는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값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이니까 이 두 개 평균으로 바꿀게요.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이 평균을 체크해서 확인. 다시 한번 2차 점수 값 필드 설정은 평균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평균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시그마 값을 행레이블로 이동해라. 이 시그마 값을 행레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봐볼게요.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셀 서식 대화 상자의 숫자 범주의 천 단위기로 사용하래요. 그러면 이 평균 1차 점수를 더블 클릭해서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죠. 이 밑에 보면 표시 형식이 있는데요. 표시 형식에 숫자를 천 단위 구분기로 체크해서 확인, 바뀌었죠? 평균도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 숫자인데 천 단위 구분기로 사용, 확인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 보시면 레이블 셀 레이블 병합 하나, 빈셀 표시 두 개, 행의 총합계나 열의 총합계 이게 있고요. 나중에 확장 축소 단추도 옵션에 들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요. 레이블 병합 체크해 주시고요. 빈셀 표시는 별 3개 입력해 주시고, 요약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이 총합계가 없어질 거예요. 행의 총합계 체크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다음과 같이 빈셀 표시됐고 셀 병합됐고 이렇게 행의 총합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룹화. CH001과 002는 유아교육학과로 그룹해라. 범위 지정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주시고요. 이 그룹 1에다가 유아교육학과로 입력하면 돼요. 자, 참고로 엑셀 2021이나 오피스 엑셀 365 쓰면 이렇게 소개가 표시되거든요. 이 소개를 지우려면은 이 회색 부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 학과2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클릭해서 값 필드 여기 필드 설정 들어가 주시면 여기 소개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없음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소개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SC001과 SC002 범위 여기 지정해도 되고 여기 지정해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한 다음에 이 그룹 2는 사회복지학과. 부분 점수 없으니까 글자 잘 보고 입력해 주세요. 자, 확장 축소 단추는 나타나지 않도록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확장 축소 단추가 요거 어디서 없애냐면 마우스 오른쪽 옵션에 들어가면요. 밑에서 두 번째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여기 표시 탭에서 여기 있어요. 확장 축소 단추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벗 탭의 스타일은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이유. 디자인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중간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죠.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동의요. 행머리 끌과 열머리 끌과 줄무늬열. 행머리 끌과 열머리 끌은 체크되어 있으면 냅두시고 줄무늬열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 이 열넓이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오타나 이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서 목표 찾기 보도록 할게요. 목표 찾기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라 그랬죠. 매출 금액이 150만 원이 되려면 판매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값이 3개 있어요. 즉 보시면 G10셀이 이거죠. 이게 얼마가 되려면 150만 원이 되려면 G10셀이 그쵸. F10셀은
몇 개를 팔아야지 150만 원이 되는가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목표 찾기 들어갑니다. 수식셀은 어딨냐면 아까 1번 요 G10셀 요 값이 얼마가 되려면 100, 1000만, 10만, 100만, 150만 원이 되려면 바꿀 셀은 F의 10셀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확인을 누르고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75개를 팔아야 15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 찾기가 나온 거죠. 시간은 뭐 1분도 안 걸리지만 그래도 쉬운 거니까 요거 부분 점수 없으니까 실수 없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매크로 볼게요. 매크로 작업하기 전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입력 이렇게 해서 평균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평균 수식은 여기 있죠. 평균에다 넣은 다음에 중간고사 곱하기 중간고사 비율, 요거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기말고사의 비율, 얘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의 비율은 절대 참조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비율에 따른 평균을 구했고요. 채우기는 D14셀까지 채워 넣어주시면 돼요. 범위 해제해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F6부터 G7이니까 F6부터 G7이면 이 범위에다가 단추는 개발 도구의 삽입의 첫 번째 있죠. Alt 누른 상태에서 이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방금 했던 평균 눌러서 확인. 글자는 평균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지우고 이 평균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평균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A6부터 D6이면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입력으로 셀 스타일 지정할 거예요. 지금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하기 전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확인. A3부터 D6 영역은 A6부터 D6 여기죠. 이 영역은 홈에 가서 스타일은 입력, 여기 입력이에요. 입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세요. 사각형 둥근 모서리는 F9부터 G10이니까 이 영역에다가 우리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그쵸? 사각형인데 둥근 모서리 클릭해서 Al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여기에 글자는 셀 스타일로 입력한 후 매크로 지정하래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셀 스타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차트 작업 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필터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용하여 판매량과 재고량 계열만, 그런 필터를 눌러서 판매량과 재고량이니까 전월 재고량과 입고량 체크해 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끝났죠? 2번 문제 보시면 차트 제목을 추가할게요. 차트 요소 눌러서 차트 제목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A1 셀과 연동되기 위해서는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을 입력하고요. A1 셀을 클릭해 주세요.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제목이 A1 셀과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목을 선택해서 여기다 는을 입력한 다음에 A1 셀 반드시 엔터. 자, 3번 문제 볼까요? 그림 영역이면 요 아니거든요. 채우기는 노랑, 서식에서 채우기는 노랑. 눈금선은 차트 요소 눌러서 눈금선 체크를 해제해 볼게요. 그죠? 자, 4번. 차트 요소 눌러서 범례는 아래쪽입니다. 그럼 범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갔고요. 범례를 선택해서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꿀게요. 글꼴은 도체의 크기는 12. 이렇게 하면 바꾸면 되죠. 자, 5번. 세로 압축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기본 단위, 마우스 오른쪽 축소식 들어가서 단위의 기본에 여기다 100으로 지정해 주시고 차트 영역은 디자인에서 색 변경 들어가서 단색의 6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요거예요. 단색 색상표 6을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서식에서 여기 보시면 도용 효과에서 네온 8포인트
11포인트, 여기 8포인트죠. 여기 잘 안 될 때 있는데, 그럼 다시 선택해서 다시 해주시면 돼요. 네온 8포인트. 강조색, 파란 강조색 1. 다음과 같이 지정해주고, 요거 결과값이랑 같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